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꼴 0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그죠? 이놈들은 결국은 x-알파 그 다음 x-베타 x-감마라는 인수를 갖게 될 테고 따라서 이 3차식을 인수분해하면 최고창 계수 A를 맞춰주면서 요런 꼴이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봐라. 얘네들을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봐. A는 그대로 두고 이거 우리 어디에서 배웠어? 그 곱셈 공식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안 되면 하나하나씩 전개를 해보세요. 우리 그냥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냥 하나하나씩 전개를 해볼까? 그러면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전개를 하면 x의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고요. 여기에 다시 누가 곱해지는 거냐 하면 x 마이너스 감마가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자 곱하면 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감마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의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뭐가 되는 거야? 요렇게 곱하면 더하기가 되겠네요. 감마의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요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를 그대로 정리를 해주면 뭐가 되냐면 봐. x 세제곱 있고요. x 제곱 있는 것들이 요놈과 요놈이네요. 즉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요렇게 됩니다. 플러스 감마의 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있는 놈들은 요놈 요놈이니까 묶어주면 봐. 알파 베타 플러스 요거 전개하면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렇게 되겠죠. 요놈의 x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거 전부 다에 누가 곱해지는 꼴이야? a가 곱해지는 꼴이죠. 맞죠? 예. 그래서 이거 이꼴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이꼴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하고 이제 볼까요? 얘하고 결국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꼴 0이 똑같은 식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네, 따라서 봐라. 세제곱의 개수는 a끼리 똑같은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곱의 개수는 위에 놈은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죠? 그 놈이 b랑 똑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경우는 뭐가 돼야 돼? c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a의 알파 베타 감마라는 놈은 d랑 똑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자 여기에서 a는 3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0일 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가 됩니다. 또한 알파 베타 감마라는 놈은 다시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요거 세 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거 봐라.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2차 방정식에서는 bx 플러스 c 이꼴 0에서 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근을 하나씩 더한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그 다음 근을 두 개씩 더하고 싶은데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씩 곱한 걸 더하고 싶은데 근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알파 베타 하나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a분의 c라고 쓰는 거죠. 그럼 봐라.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꼴 0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자, 근을 하나씩 더하면 뭐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근을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요놈은 그냥 a분의 c가 되는 거고요. 근을 세 개씩 곱해서 더하는 것
근데 근이 3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알파, 베타, 감마 하나 떨렁 나오겠죠? 이놈은 다시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규칙성이 있어요. 그래서 근을 하나씩 더한 것은 맨 앞에 거 분의 두 번째 거의 마이너스. 그죠? 예, 중요한 건 이 부호들입니다. 요거. 그죠? 그 다음에 근을 2개씩 곱해서 더한 거는 맨 앞에 거 분의 세 번째 거. 그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근을 하나씩 더한 것은 맨 앞에 것 분의 두 번째 거의 마이너스. 그죠? 근을 2개씩 곱해서 더한 것은 맨 앞에 것 분의 세 번째 건데 플러스. 그 다음 근을 3개씩 곱해서 더한 것은 뭐 근이 3개밖에 없으니까 요거 하나 떨렁 나오겠죠? 맨 앞에 거분의 네 번째 거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규칙성을 알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럼 봐라. 우리가 이 규칙대로 가자면 4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볼까?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세제곱 cx의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 이꼴 0. 얘를 한번 보자. 얘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4개라고 해봅시다. 자, 근을 하나씩 더한 거 뭐가 될까요? 네, 요놈은 당연히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맨 앞에 거분의 두 번째 거에 뭐라고? 마이너스.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근을 2개씩 더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감마 플러스 알파, 델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베타, 델타 플러스 감마, 델타 이렇게 6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놈은 a분의 c 이렇게 됩니다. 맨 앞에 거분의 세 번째 거에 플러스 그 다음 근을 3개씩 곱하면 뭐가 될까요?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델타 그 다음 알파, 감마, 델타 그 다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뭐가 돼? 다시 마이너스 a분의 네 번째 거.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근을 4개씩 곱해서 더하는 건데 그래봤자 요거 하나 떨렁 나오겠죠? 요놈은 다시 a분의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지? 이러한 규칙성이 5차, 6차, 7차, 100차 방정식이 돼도 깨지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뭐 이것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4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일은 거의 없을 텐데 그냥 규칙성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 다음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까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럼 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도 이걸 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3차 방정식의 작성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3차 방정식의 작성. 이놈은 뭐로부터?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부터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알파, 베타, 감마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은 뭘까? 3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구하라. 그죠? 솔로로 대비했죠? 자, 그럼 봐라. 알파, 베타, 감마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당연히 그 3차 방정식은 x-알파, 그 다음 x-베타, 그 다음에 x-감마 이꼴 0의 형태가 될 겁니다. 자, 물론 요 놈은 3차 항의 계수가 1일 때 3차 항의 계수는 1이다. 요렇게 주어졌을 때 얘기고요. 만약에 이걸 일반적으로 3차 항의 계수는 뭐 2였다. 그러면 요 앞에다 2만 곱해주면 되니까 3차 항의 계수가 k였다 라고 한다면 요 앞에 k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요걸 전개한 형태의 3차 방정식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자, 무슨 얘기냐면 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뭐 예를 들어 뭐 라지 A라고 할까요? 그 다음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라지 B고요.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감마가 라지 C였다고 한다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방정식은 당연히 앞쪽엔 K가 곱해져야 되겠고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 마이너스 c 이꼴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지? 이건 3창의 개수가 k다라고 주어졌을 때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근이 주어졌을 때의 3차 방정식을 뭐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요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예. 이것만 되면 우리는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